QGIS가 실행이 되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이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과거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나와 있죠. 제가 항상 실습을 할 때마다 해당 그 실습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 QGZ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항상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전에 실습을 했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어떤 파일을 만들었고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6주차죠. 6주차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네. 어, 뭐 경사도라든지 지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뭐 뒷부분에서도 하지만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콘터를 한번 불러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6주차 실습 폴더에 보면 컨터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컨터 파일이 DXF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속성이 하나만 아닌 거겠죠, 그죠? 물론 현재까지는 선 형태, 선 형태만 하나 들어가 있지만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점, 선면,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나의 파일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GIS는 그걸 각각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AD 파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그 폴더에 혹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형태와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 형식의 파일도 함께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XF를 끌어와도 되고 밑에 있는 Entities를 끌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끌고 오면 네,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DXF하고 DWG가 있는데 QGIS에서는 이제 DXF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그 DXF도 불러올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실습에서는 DXF를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불러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심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불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 원래 CAD가 가지고 있는 이 내장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거를 단일 심볼로 바꾼 다음에 네, 다시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나타나죠. 예, 색상을 다른 걸로 해서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 CAD 파일이 예, 값을 찾아서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이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경위도 체계라기보다는 뭐 보통 그 XY 좌표를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편집 끝. 경위도 체계에서는 이게 XY 좌표로 이제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지만 그게 아니라 CAD 같은 경우에는 보통 XY 좌표 이제 평면 좌표 기계를 쓰다 보니까 좌표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다른 좌표 체계로 바꿔 볼게요. 클릭해서 네, 5174로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체계가 바뀌어서 가 있을 텐데 전체 보기면 딱 바뀌겠죠. 하지만 조금 찌그러졌죠. 이 시스템 프로젝트 좌표 체계도 동일하게 바꾸겠습니다. 5174로 하고 확인. 예.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등고선이잖아요. 이게 등고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 값을 가진 지역 그 지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좁은 부분들은 경사가 급한 부분, 그리고 넓은 부분들은 약간 좀 경사가 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평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그 DM이 아니죠. 콘타를 그 DM이라든지 또는 이제 틴 자료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QGIS에서는 틴을 생성하는 것은 지원하진 않아요. 틴을 만들려 그러면 아크지아이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틴에 있는 개념으로 보관법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틴 보관은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그 면처럼 나오는 벡터 형태의 틴으로는 변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요거를 DM 파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전체 화면을 하고, 이 바꾸는 것도 어차피 이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의 이 부분에 대한 값들을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보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 한 네 가지 정도의 보관법이 나와 있습니다. 틴 보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틴 보관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벡터 레이어는 엔티티즈를 넣고 속성값은 아마 선택이 안 될 겁니다. 캐드 파일이라 그냥 Z값, XYZ 중에서 캐드에 있는 높이 값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Z값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 더하기, 이 선택된 이 객체를 추가를 하세요. 네. 그럼 여기에 Z 코오드라고 해가지고 Z 좌표가 그 값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보관 방법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이 보관을 하는 범위는 당연히 이 엔티티즈를 대까지가 들어가겠죠. 이것을 보관 범위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픽셀 크기를 정하는데, 픽셀 크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행과 열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10m 바이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행이 1089개, 열이 1324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30개면은 이렇게 30m면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 30m 정도로 하고 제가 요거를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네, 이렇게 그 지형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가 이제 이게 DM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예, DM입니다. 그래서 DM을 색상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산출물을 요거 더블 클릭해서 심볼을 어, 단일 밴드 유사 색상 정도로 한 다음에, 이게 색상이 높을수록 짙은 색깔로 가는 뭐 이런 색깔 좋네요. 예, 이걸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확인. 어떤가요? 지형의 모습이 예, 어느 정도 잘 나타났죠.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등고선을 가지고 만드는 DM을 가지고 새롭게 그 등고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의 간격이 뭐 1m였다 10m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간격으로 새롭게 등고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금색어로 여기다가 등고선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G달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 있는 기능을 쓸 겁니다. QGIS는 뭐 QGIS뿐만 아니라 뭐 G달, 사가, 그라스와 같은 다른 GIS 모듈에 있는 기능들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등고선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 임시 파일을 만들어 놓은 보관 산출물이 있죠. 그리고 등고선 간격을 우리가 임의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한 50m로 해볼까요? 50m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닫기. 그러면 아까 만들어졌던 그 등고선보다 중간에 것들을 한번 꺼보면 조금 더 헐겁게 나와 있죠. 야, 그럼 원래 게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10m 간격의 등고선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50m 간격의 등고선을 만든 것입니다. 10m 간격 끄고요. 50m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이 어딘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이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새틀라이트라고는 카카오 새틀라이트로 위성 영상을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떠 있죠.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지 될 겁니다. 얼추 맞아 떨어지는 곳 같죠? 등고선을 조금 더 촘촘한 걸로 바꿔볼까요? 여기는 바로 성남 지역입니다. 여기가 뭐 성남 병장인 것 같고요. 여기 성남 판교 지역이 밑에 있는 것 같고, 위쪽으로 하면 이제 송파가 되겠죠. 서울에 이러한 곳입니다. 요즘은 등고선을 조금 조명하지 않는 곳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좌표 체계도 잘 맞고 그 지형에 대한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파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불러왔던 그 우리가 5174라고 하는 그 좌표 체계를 썼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5182를 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좌표 체계 간의 그 지도를 맞춰 주거든요. 이 기능을 on the fly라고 합니다. on the fly fly라고 하는 기능을 써가지고 좌표 체계가 다르더라도 각각의 좌표 체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면 이 두 개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도 별 문제 없이 불러오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 콘토를 가지고 DM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 것이죠. DM에 대한 그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등고선을 불러와서 카카오를 잠깐 끄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등고선을 확대를 하면 어떨까요? 격자 보이나요? 이렇게 격자 형태로 DM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실습에 할 내용이겠지만 이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6주차죠. 이번에는 6주차니까 여기에 6-1이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관 기능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사실 QGIS에서 보관이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스크래치 되어 있는 파일이 있지만 일단은 계속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만들고요. 이번에는 그 서울시의 온도 지도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템퍼러처 6장에 이 템퍼러처 온도가 나와 있는 이 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템퍼러처를 불러올게요. 여기도 서울이거든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웹에서 이번에는 카카오 맵의 스트리트를 불러올게요. 그랬더니
이 좌표 체계가 원래 맞다 보니까 네, 5181에 맞도록 지금 들어가 있죠. 이 템퍼런처는 아마 그 4326일 거예요. 예, 4326이지만 두 좌표 체계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온더 플라이 기능에 따라서 이게 그 만들어져서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템퍼러처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안에 어떤 그 경도 위도와 지면 높이와 측정이 되었는데 그때 온도가 나와 있어요. 26.4도, 26.6도 이런 쭉 나와 있어요. 이러한 온도 값들을 가지고 그 측정한 지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측정하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구멍 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온도를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보관입니다. QGIS 보관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추가적인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고 있을 것이고요. 버전이 업되면서 새로 이제 그 보관법들이 추가가 되기도 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관이라고 하는 명령 그룹이 있어요. 아까 했죠. 팀 보관도 있고 등등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IDW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옆거리 가중, 그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한 부분들 요걸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레이어 템퍼런처고요. 속성값은 아까 그 온도값 템퍼러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계수 P가 있는데 D의 제곱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만큼의 뭐 차이를 준다는 건데요. 일단 거기에 그거는 뭐 기본 값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범위는 카카오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전체니까. 네. 템퍼러처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크기를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가 4행, 5행, 5열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한 행의 크기가 크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좌표 체계가 이게 4323이었나요? 그 경유도 좌표 체계다 보니까 한 1이라는 숫자 자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이거를 0.01로 하면은 행과 열의 크기가 더 늘어나죠. 0.01로 하면은 더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5 이 정도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IDW 방식으로 옆거리 가중 보관법을 써보겠습니다. 실행 닫기. 자, 그러면 이렇게 도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지점들까지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온도니까 단일 밴드 그레이가 아니라 유사 색상으로 하고 이게 색상표를 뭔가 좀 온도 비슷한 걸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도 분포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닌데요. 이게 QGIS에서 하는 그 것들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주긴 합니다. 근데 아크GIS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 보관 기능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기능도 많고 고급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QGIS에도 파이썬이나 별도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더 상세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팀 보관 여기에다가 팀 보관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점과 점이니까 삼각망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템퍼런처를 하고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당연히 템퍼런처가 될 것이고요. 픽셀 크기 여기도 이렇게 너무 큰가요? 네, 0, 1, 네, 0, 5, 0,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죠. 다른데 뭔가 삼각망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각 지점별 값들을 모아가지고 삼각망을 만들려고 했어요. 요거를 한번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네, 이거는 틴을 이용해 가지고 보관을 한 건데 지금 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목적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틴이다 보니까 각각의 지점을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예, 결과물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QGIS에서의 보관법, 뭐 콘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썼지만 기본적으로 DM을 만드는 부분들도 다 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인터폴레이션, 공간 보관법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그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으로 그 첫 번째 시술 마치고요. 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저장해야겠죠? 네. 6-2로 하고 저장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